자, 오늘 새해 첫 정봉주의 판을 끼고 어쨌거나 올해는 탄핵이 기각되든 어떻게 되든 대선해 아니겠습니까? 예. 좀 판을 읽어봅시다. 예. 먼저 대선 언제쯤 치러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4월 15일 이전에요. 4월 15일 이전? 예. 그럼 2월 15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굳이 날짜를 찍으라고 한다면 2월 9일 날. 왜 그렇게 딱 날짜까지 찍습니까? 2월 9일이 목요일입니다. 네. 2월 9일이. 네. 그리고 2월 9일이면 62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63일 걸렸으니까. 예, 그렇게 기계적 중립을 마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24일이나 26일 날 그 최종 변론이 끝날 거로 보이고요. 1월 말에. 예, 24일이나 26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거에 기각하려고 하면 이유를 다 달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인용할 때는 5개 중에 헌재가 정리한 5개, 헌법 위반 4개, 법률 위반 하나거든요. 그 4개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국민주권 위반이라든지 하나라도 확실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렇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고. 하나만이라도 확실해지는 게 1월 말이면 끝날 거다. 1월 말이면 끝나. 그래서 2월 9일 날은 선거가 날 거다. 예. 늦어도 뭐 봄 안에는 선거가 치러진다. 그렇죠. 그 말인데 예. 몇 자 구도가 될까요? 양자 구도일 가능성이 엄청 높고. 양자 구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상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보수 진영이 범보수 범보수 진영이 거의 지금은 한 3세력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새누리, 개혁보수신당. 예.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예, 이렇게 3그룹 정도 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 2단계 이렇게 병합하는 과정을 좀 겪을 것이다. 현재는 반기문 유엔 사무 이제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이 개혁보수신당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개혁보수신당이 일단 생각보다 힘을 좀 못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개혁보수신당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개혁보수신당을 계속 공격하면서 서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서 시작부터 몸에 이렇게 흙을 묻힐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따로 어디 자리를 잡아서 예, 제3지대 따로 자리를 잡고 예. 거기 어쨌든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 개혁보수신당도 결국은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의 탄생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탄생 및 이 탄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제3지역에 있는 것이 있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개혁보수신당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중에서 진박이 좀 털어져 나간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상징적 진박 인사들이 털어져 나간 상태에서 예. 2차 흡수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쪽이 통으로 그쪽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이 일부 분화가 되면서 합류할 것이냐. 예, 예. 요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저는 분화하면서 흡수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하게 되면 통으로 합수된다? 통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는 구심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 대부분이 호남 의원들 아니에요. 예, 호남 예. 의원들 중심으로는 대선과 개헌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뭐 의원 내각제라든지 의원 집정부라든지 개헌과 연계하면서 반기문 즉 보수신당과 함께하는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대선 전에 개헌이 담보가 돼야만 국민의당과도 연합할 수 있을 텐데. 예. 그건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제 의원들도 쭉 이렇게 보면요. 지금 문재인 1강 체제, 현재는 뭐 2강이지만 예. 거의 문재인 독주로 가는 것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이런 필요성이 있지. 이전에 이미 헌재에서 인용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선 전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주자들이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개헌을 하고 이후에 개헌에 대한 시간표를 밝히는.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고는. 예, 공약으로 내걸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공약으로 내고는 정도를 가지고 예. 국민의당이 반기문 개혁보수신당 새누리 일부까지로 합치는 그런 모습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정당이 아니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뭐 정의당은 이제 워낙 지금 약화돼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라고 하는 어쨌든 뭐 지금 지지율이 5%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강력한 대선 후보를 갖고 있었는데 이 대선 국면에서 후보를 못 낸다? 그럼 이제 정당으로서는 과연 우리 정당이 존재의 의무나 존재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럼요. 이런 그 위기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단독으로 후보를 못 낸다고 한다면 내게 되면 3자 구도가 되겠지만 예. 못 낸다고 하게 되면 유력한 대권 주자고 하면서 정당 간 세력 연합. 근데 그 방향이 예. 반기문 개혁보수 신당 쪽이냐, 예. 더불어민주당 쪽이냐. 이쪽하고는 이제 그 이번에 주승용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박지원 의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하셨지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예. 그리고 감정의 골이 깊은 게 이제 그분들 주승용 의원이나 원내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들 정치 생명의 명줄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를. 예. 그러니까 호남의 이 토착 기득권 세력들의 의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공격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나를 정치를 그만두고 이선 후퇴하라고 하는 사람과 네. 어떻게 세력 연합을 하겠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정치인들은 한번 자기 공천 안 주거나 공천 때 이렇게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머리에 뇌가 하나 새로 생긴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그분한테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국민의당 의원의 절대 다수는 지역과 호남이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호남 민심이 과연 용납할까요? 용납 안 하죠.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거예요. 자기 지역구 지역 구민들의 민심을 어겨가면서 예. 그쪽으로 간다? 그럼 오히려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행동. 머리와 발이 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장 내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몇 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일단 3년 남아있고 예. 그 안에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지 모른다. 정계 개편이 또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 국회의원들을 뭐 전체적으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대선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자기 정치적 운명을 맡기지 않고 자기 선거 총선이라고 하는 자기 선거에 정치적 시간표를 맞춰놓고 그 시계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호남의 지지를 갖고 있고 호남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반기문 쪽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우리를 질타할 것이다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네. 막상 그 감정은 그래도 우리 좀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인지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뉴스가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 쪽으로 합류를 하고 예. 안철수 세력과 손을 잡고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10명 의원이 나와서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뭐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도 윤호중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하니까 예. 자기가 확인해 봤는데 당에서 확인해 봤는데 예. 한 명도 없다더라. 현재 이찬열 의원은 탈당을 한 상태죠. 이미 했죠. 예, 이미 했고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아무튼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제를 흔들어 봐야만 국민의당이 뭔가에도 살아남을 길이 있다. 그렇죠. 변수를 자꾸 뭔가 만들어 놓자. 예. 거기 이제 손학규 카드, 개헌 카드, 뭐 근거 있든 없든 탈당 카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던진다. 예. 그런 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좀 그 손학규 전 지사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제발 정계 은퇴해 주십시오. 은퇴해라 이렇게 예. 정치적 시기에. 예. 저는 이제 사실 뭐 전에 2007년도 이제 손학규 지사를 지지했던 입장에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좀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2013년 초에 독일을 가요. 네. 손학규 지사가 독일을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두관 현 의원이 또 독일을 쫓아가길래 그때 제가 이제 제 SNS인가 거기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정치 생명 연장의 꿈이다. 은퇴할 사람은 은퇴할 때 들어갈 때하고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이게 그 군자가 가는 길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만큼 정치에서 지사도 했고 장관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예, 당대표도 했으면 정치인으로서는 과분한 영광을 누렸는데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이 뭔가 정치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독일도 가면서 독일 간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독일의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희망이 없는데 개인이 예. 그냥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꿈이고 결국 이게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누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안희정 지사가 했어요. 네. 저는 안희정 지사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할 거면 자꾸만 정치에 그 국민들은 2% 3% 1%도 안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정치의 중심에 쓰려고 하면서 예.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 당에서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이 당으로 그냥 들어오시든지 네. 아니면 개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개헌에 전도사 인격 하는 분이 손학규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과 따로 놀고 있으면 네. 정치인은 국민과 따로 놀고 있으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 아니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는 게 마땅한 거죠. 그걸 자꾸만 물을 떠나서 혼자 이 바닥 그냥 물고기 밖을 나가 있으면서 혼자 헤엄치듯이 나만이 내 주장만이 국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정치가 혼란해지고 네. 잘 판단이 쓰지 않는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게다가 국민의당은 당론으로까지 개헌을 지금 확정 지어놨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국민의 뜻과 좀 따로 논다. 저는 이제 하지만 이렇게 봐요.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또 예. 개헌은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높긴 해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그 상세 제가 또 여론조사 해봤잖아요. 그럼 언제 개헌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 대선 있을 때는 전에는 대선 전에 해서 대통령제나 이런 게 지방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런 걸 극복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더 많았었는데 네. 조기 대선으로 오면서 대선 이후로 또 이렇게 가요. 여론이. 예, 여론이. 그러니까 50% 이상은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공약을 걸고 이제는 이렇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런 대통령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개헌이 필요하다. 이게 87년 체제로 온 이제 한 40년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러면은 텐트를 치자 이런 거 집을 짓자. 그럼 원통 집을 질 거냐? 삼각형 집을 질 거냐? 네모 반듯한 집을 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논 안 했거든요. 각양각색이죠.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생각이 또 틀립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냐, 예, 의원 내각제냐, 이원집 정부제냐, 권역별 비례대표제냐, 예. 소선거구냐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동안 국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사드 문제도 전격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개헌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왜 당론을 해놨냐면 당의 유력한 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당은 자꾸 초조해지는 거죠. 정리합시다. 예.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일단 범보수, 반기문, 개혁보수신당 그리고 새누리의 일부 이쪽은 하나가 될 것이다. 예. 국민의당 그리고 손학규 이런 분들은 개헌 고리로 뭔가 자꾸 카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카드가 없다는 뜻이고 예. 초조하다는 뜻이고 그렇죠. 어디로 가서 붙을지 본인들도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예. 이 정도까지 예, 그림을 맞습니다. 그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수인데 예. 그 안에 후보 경선은 결정된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직 룰이 안 나왔죠. 네. 룰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요 며칠 상간에도 2월 초에 끝나니까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몇몇 후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근데 이제 룰도 빨리 합의될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좀 떨어져서 10% 초반이지만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본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들은 있거든요.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 두 분들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은 있으면서도 객관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룰을 갖고 깊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2007년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심하게 싸우는데 2012년도 그런 대립이 별로 없었죠. 2007년은 정동영과 손학규 후보가 비등비등했었어요. 비등비등할 때는 룰 하나로 지지율 2, 3%가 왔다 갔다 한다고 봤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룰에 대한 대강의 합의. 그다음에 오히려 또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무척 수용적으로 가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좋아요. 어떻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경선 룰이 정해지면 그러면 그럼 이제 경선 들어가면서 이것을 전체적인 대선 시계를 보면서
본선에 들어갔을 때 당이 어떻게 유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쪽으로 지금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 그전에 경선에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본선은 차치해.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경선에서 몸 풀다가, 예선하다가 몸에 힘 다 빠진다 그렇게 그러거든요. 말이에요. 예. 이제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럼 막상 본선에 들어가면 경선 때 싸웠던 후보들 지지자들은 갈갈기 찢어지고. 요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요번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덜 할 것이다. 예,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후보가 되느냐? 현재로선 저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부의 이제 지지율의 변동을 보면, 이재명 시장의 그 지지율이 1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한때. 예, 그게 그 12월 초입니다. 그리고 반문연대 우산 발언, 우산론, 반문연대 발언하면서 그쪽으로 갔던 그 분명한 정체성을 요구했던 강성 지지자들. 좀 떨어져 나가. 이른바 집토끼들. 그분들이 떨어져 나서 일부 아니죠. 다수 문재인 쪽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20% 후반 30% 초반까지 회복을 했다가 12월 23일, 24일쯤에 충청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언론도 좀 나왔는데 예. 충청도 여론조사 해봤을 때 반기문 후보가 충청도에서 10%쯤 앞서갔어요. 문재인. 예, 문재인. 네. 그리고 나서 그 언저리에 23만 불 수수설이 터집니다. 23만 불 수수설은 시사저널이 제일 먼저 터뜨렸는데 그걸 가장 강력하게 받은 게 재미있게도 중앙일보에서 제일 세게 받았습니다. 네, 네.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는 제가 추정컨대 주미대사 하려고 했다 낙마했던 홍석현 사장이 계시잖아요. 예. 아마 묘한 무슨 그 정치적 경쟁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전 봤는데 네. 그때 그 기사가 나오고 다시 28일, 29일쯤 조사하니까 충청도도 뒤집혔습니다. 지금 그 1월 1일자 언론에 다 보도된 거를 보면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오히려 앞섰다. 충청에서 7%에서 10%까지 앞서는 여론조사도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예, 예. 그런 걸 보면 반기문 총장이 지금 대선을 선언하고 복귀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개업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레이스를 걸까 하는 위기감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작 안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시작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예. 맨 첫 질문이 대선판 그리면서 몇 자 구도가 될까요? 그랬더니 예. 양자 구도를 조심스럽게 점쳤어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 가장 유력. 예. 범보수. 현재로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가장 유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등등의 이 이른바 중간 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고민이 깊겠지만 글쎄 대세에 큰 지장 안 준다 이런 예. 거였죠. 그러니까 양자 구도라고 보겠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 양자 구도에서 아직도 그 정당을 결정하고 하지 않거나 무당파층이 여전히 20%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그 단단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분석을 해보지 않았는데 전에 누구를 지지했었습니까? 그걸 분석해보지 않았는데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겠죠.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5일이나 6일쯤 미국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입장을 밝히고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입장 바뀌더라도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강력하게 비치지 않겠느냐. 밝히겠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다시 10%까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이렇게 그럼 3강 구도. 그럼 3자 구도, 3자 구도로 2강 1중 구도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3자 구도로 가다가 예. 막판에 또 단일화가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일화가 생겨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반기문 쪽으로 갑니다. 반기문 쪽이다. 예. 문재인 쪽이 아니고. 안 갑니다. 그러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예. 문재인 대 반기문 플러스 안철수로 붙으면 예. 어떻게 됩니까? 1대1 구도일 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반기문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지자가 반쪽 납니다. 반쪽 나니까. 예. 그러니까 변수가 안 된다. 변수가 안 되는 거죠.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철수 그쪽 사람들을 좀 만나봤더니 예. 반기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 독자적으로 레이스 건다. 끝까지 그냥 간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에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김성식 그 원내대표 출마를 시켰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결국 뭐 호남 기득권 기득층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끝까지 레이스를 걸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도 해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 이제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이 개혁보수 신당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개혁보수신당이 일단 생각보다 힘을 좀 못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개혁보수신당,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도 개혁보수신당을 계속 공격하면서 서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서 시작부터 몸에 이렇게 흙을 묻힐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따로 어디 자리를 잡아서. 예, 제3지대 따로 자리를 잡고 예. 거기 어쨌든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 개혁보수신당도 결국은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의 탄생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탄생 및 이 탄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제3지역에 있는 것이 있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개혁보수신당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5개 중에 헌재가 정리한 5개, 헌법 위반 4개, 법률 위반 하나거든요. 그 4개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국민주권 위반이라든지 하나라도 확실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렇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고. 하나만이라도 확실해지는 게 1월 말이면 끝날 거다. 1월 말이면 끝나. 그래서 2월 9일 날은 선거가 날 거다. 예. 늦어도 뭐 봄 안에는 선거가 치러진다. 그렇죠. 이 말인데 예. 몇 자 구도가 될까요? 양자 구도일 가능성이 무척 높고. 양자 구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상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보수 진영이 범보수 진영이 거의 지금은 한 3세력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새누리, 개혁보수신당. 예.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예, 이렇게 3그룹 정도 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 갖고 한 2단계 이렇게 병합하는 과정을 좀 겪을 것이다. 현재 중에서 진박이 좀 털어져 나간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상징적 진박 인사들이 털어져 나간 상태에서 예. 2차 흡수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차가 있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쪽이 통으로 그쪽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이 일부 분화가 되면서 합류할 것이냐. 예. 요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저는 분화하면서 흡수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하게 되면 통으로 합수된다? 통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는 구심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 대부분이 호남 의원들 아니에요? 예,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는 대선과 개헌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뭐 의원 내각제라든지 의원 집정부라든지 개헌과 연계하면서 반기문 즉 보수신당과 함께하는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대선 전에 개헌이 담보가 돼야만 국민의당과도 연합할 수 있을 텐데. 예. 그건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 이제 의원들도 쭉 이렇게 보면요. 지금 문재인 1강 체제, 현재는 뭐 2강이지만 예. 거의 문재인 독주로 가는 것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이런 필요성이 있지. 이전에 이미 헌재에서 인용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선 전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주자들이,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개헌을 하고 이후에 개헌에 대한 시간표를 밝히는.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고. 예, 공약으로 내걸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공약으로 내고는 정도를 가지고 예. 국민의당이 반기문 개혁보수신당 새누리 일부까지로 합치는 그런 모습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당은. 자, 오늘 새해 첫 정봉주의 판을 끼고 어쨌거나 올해는 탄핵이 기각되든 어떻게 되든 대선해야 아니겠습니까? 예. 좀 판을 읽어봅시다. 예. 먼저 대선 언제쯤 치러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4월 15일 이전이에요. 4월 15일 이전? 예. 그럼 2월 15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굳이 날짜를 찍으라고 한다면 2월 9일 날. 왜 그렇게 딱 날짜까지 찍습니까? 2월 9일이 목요일입니다. 네. 2월 9일이. 네. 그리고 2월 9일이면 62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63일 걸렸으니까. 예, 그렇게 기계적 중립을 마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24일이나 26일 날 최종 변론이 끝날 거로 보이고요. 1월 말에. 예, 24일이나 26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거에 기각하려고 하면 이유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인용할 때는